가난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가난한 연주제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부잣집 남자 만나서 네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웨딩드레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찢어졌습니다. 중년 여성의 비명과 함께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갈라졌죠. 청담동 스카이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신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죠. 결혼식장에서 저런 일이. 하객들이 숨죽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랑이었죠. 야, 엄마가 집도 마련해줬는데 좀 참아! 남편은 드레스가 찢어진 신부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 낡은 한복을 입은 신부의 친정어머니였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시장 아주머니가 아니었죠. 그날 밤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냥 시작해.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의 쉼표 같은 사연으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스카이 웨딩홀. 서울 최고급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수입생화, 샴페인 잔이 놓인 테이블, 완벽한 상류층 결혼식이었죠. 혼주석. 신랑 측에는 시어머니 장영숙, 시아버지 장기훈, 신랑 장준호가 앉았습니다. 영숙은 수천만 원짜리 자수 한복에 비치 팔찌를 끼고 있었죠. 반대편 신부 측, 강다은과 어머니 강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은 색바랜 분홍 저고리에 주름진 치마, 낡은 한복 차림이었죠. 시댁의 화려한 한복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어머, 저게 친정 어머니세요? 시댁 친척이 속삭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한다면서요? 급이 안 맞네. 영숙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예단을 이따위로 해오는 집이 어디 있어? 시장통 생선 장사라면서?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에서 자신을 키워준 게 창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게 힘들었죠. 다은아, 시어머님 물 좀 드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다은은 뷔페 테이블로 가서 접시에 과일과 떡을 담고 물을 들었습니다. 한복이 구겨지면 안 돼. 혼주석 옆을 지나가는 순간 드레스 자락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휙! 몸이 앞으로 쏠리며 영숙의 한복 끝을 밟아버렸죠. 어머! 영숙의 손에서 뷔페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물이 튀고 떡이 흩어졌죠.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혼주석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은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한복 끝자락에 얼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다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탁! 영숙이 다은의 손을 쳐냈습니다. 짜증나게 하네. 가난한 이 손 안 치워? 어딜 기어 올라와. 영숙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죠. 영숙이 다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팍! 영숙의 손바닥이 다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풀스윙이었죠. 다은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쿵! 다은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뺨이 화끈거렸죠. 세상에.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기운이 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다가와 아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집도 마련해줬는데 좀 참자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그냥 넘어가요. 기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됐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계세요. 준호는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영숙은 한복 자락의 얼룩진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한복인데. 영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다은에게 다가갔죠. 다은은 뺨을 감싼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은의 웨딩드레스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도 내 돈으로 맞춘 건데. 치. 웨딩드레스가 어깨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드레스를 잡아당겼고 어깨부터 허리까지 길게 찢어졌습니다. 안 돼요. 다은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은은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하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렸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 바닥에 주저앉은 신부, 한복 자락을 털어내는 시어머니, 아내를 외면한 채 아버지에게만 화내는 신랑. 이 장면은 훗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증거가 되고 통쾌한 역전극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다은의 어머니 강미란이었죠. 미란은 접시를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시장 아주머니의 눈이 아니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구석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색바랜 분홍 저고리에 주름진 치마를 입은 강미란. 다은의 친정어머니였죠. 미란은 접시에 담긴 밥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시댁 친척들이 자신을 비웃는 소리도 딸이 모욕당하는 소리도 모두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팍! 싸대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치! 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저 앞에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란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다은과 한복을 털어내는 영숙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었죠. 미란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고무신이 대리석 바닥을 소리 없이 밟았습니다. 다은 옆에 도착했죠. 미란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창피하게 해서. 다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나 키운 거, 그게 창피한 게 아닌데. 다은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엄마를,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조용히, 천천히. 미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다은은 그 손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미란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시장 아주머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미란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장영숙을 바라봤습니다. 한복 자락을 털어내며 비웃고 있는 영숙. 그 다음 장기훈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듯 서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훈. 마지막으로 장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아닌 아버지에게만 화를 냈던 준호. 미라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확인하는 맹수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미란이 다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이런 쓰레기장에는 1초도 있을 필요 없어.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붙잡고 비틀거렸죠. 미란이 다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웨딩홀 출구를 향해. 어디가? 영숙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예식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은을 감싼 채 그냥 걸어갔죠. 저것들이 지금. 영숙이 화를 내며 따라가려 했습니다. 기훈이 영숙의 팔을 잡았죠. 여보, 그냥 둬. 사람들이 다 보잖아. 뭐, 저것들이 우릴 망신 주고 도망가는데? 쉿, 조용히 해.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어. 영숙은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웨딩홀 밖. 미라는 다은을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죠. 다은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드레스, 부은 뺨, 그리고 수백 명 앞에서 당한 굴욕. 모든 게 믿기지 않았죠. 미라는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폰이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고 버튼은 달아 있었죠. 미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죠. 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준혁 변호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시장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준비해 둔 거 풀어. 미란의 눈빛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스카이 웨딩홀을 바라봤죠. 사냥 시작해. 미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닫으며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옆자리의 딸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여전히 멍하니 떨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다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엄마가 지켜줄게.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것들이 너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게. 다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두 여성, 한 명은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떨고 있었고, 한 명은 낡은 한복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담동 어딘가에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장씨 일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냥꾼의 미소였죠. 다음 날 아침 강남 청담동 고급 빌라. 장씨 일가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장영숙은 여전히 어제 일을 떠들어대고 있었죠. 그 계집애가 말이야. 내 한복에 국물 쏟고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더라고. 시장 생선 장사 주제에 어딜 기어 올라와. 옆에 앉은 장기호는 호텔 얘기만 했습니다. 그 호텔도 별로더라. 음식도 맛없고 서비스도 영 아니야. 소파 반대편 장준호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주식 차트였죠. 아, 또 떨어졌네.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누구야 아침부터? 영숙이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검은 슈트를 입은 중년 여성과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영숙은 잠시 멍했습니다. 어제 그 촌스러운 한복을 입었던 다은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죠. 단정한 머리, 명품 슈트, 가죽 구두. 뭐야? 당신. 영숙은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빌러왔나 보네. 어림없어.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손해배상 다 청구할 거야. 강미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숙을 스쳐 지나 거실로 들어갔죠. 어이, 누가 들어오래. 미라는 거실 한가운데 대리석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옆에 변호사 서도연에게 눈짓했죠. 도연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기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이혼, 소송? 준호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 위자료 청구? 재산 가압류? 영숙도 달려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재산 가압류? 우리 집을? 서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다은 씨가 제 의뢰인입니다. 장준호 씨와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장기훈, 장영숙 두 분 재산 가압류 들어갑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뭐? 기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유책 배우자 아니야. 잘못한 건 그 계집애지. 도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폭행, 협박, 강요, 특수폭행까지 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결혼식장 CCTV 영상이 재생됐죠. 영숙이 다은의 뺨을 때리는 장면, 드레스를 찢는 장면, 준호가 아버지 멱살을 잡는 장면. 모두 선명했습니다. 이건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연이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미란도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낮게 말했죠. 일주일. 이 집 비우는 시간.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하세요. 미란과 도연이 문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로구 중소기업 대경정밀 장기훈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서류철을 꺼내고 컴퓨터를 압수했죠. 같은 시간 기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은행이었죠. 장기훈 사장님, 대출 전액 상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도 처리 예정 통보도 나갔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이어 주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 사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대경정밀과 거래 시 블랙리스트 처리한다고. 기훈은 주저앉았습니다. 황급히 알아본 결과 모든 자금줄을 쥐고 있는 곳이 드러났습니다.
한성홀딩스, 한성홀딩스. 기훈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다음 날 오후 기훈은 검은 가방을 들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골드바가 가득했죠.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한성홀딩스 본사 빌딩 5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기훈은 로비에서 한참을 애원한 끝에 50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로 서울 전경이 보이는 통유리창, 그리고 검은 가죽 의자. 의자는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회장님, 제가 대경정밀 사장 장기훈이라고 합니다.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기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강미란이었습니다. 당신이? 미란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놀랐습니까? 비서인 줄 알았어요? 미란이 일어나 기훈 앞에 섰습니다. 여긴 내 회사예요. 한성홀딩스 회장 강미란입니다. 기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그 촌스러운 한복을 입었던 여자가 한성홀딩스 회장이라고? 그럴 리가. 당신?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내 채무자일 뿐이에요. 그것도 아주 악질 채무자. 기훈은 황급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골드바입니다. 이걸로 합의를. 미란이 가방을 쳐냈습니다. 쾅당.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골드바들이 굴러다녔죠. 뇌물 미수까지 챙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증거 하나 더 확보했어요.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세요. 다음엔 법정에서 뵙죠. 기훈은 비틀거리며 골드바를 주워 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이제 시작이야. 백화점 VIP 라운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죠. 강다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네이비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업스타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은이 옆에 서 있는 미란을 돌아봤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다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은은 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죠. 시댁에서 지낼 때는 항상 헐렁한 티셔츠만 입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말라고 했고 머리도 묶으라고 했죠. 며느리가 꾸미고 다니면 바람 피운다는 소리 듣는다는 게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은은 자신을 꾸미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이 사람이 자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미란이 다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울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똑바로 봐.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다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미란이 다은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넌 한성홀딩스 강미란의 하나뿐인 딸 강다은이야.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미란은 대기하고 있던 점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아이한테 어울리는 건 다 포장해 주세요. 미란이 VIP 라운지 안을 휙 둘러봤습니다. 정장,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가 진열돼 있었죠. 구두랑 가방도 싹 맞춰주시고요.
점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해야 해. 미란이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제 시작할 일에는 이런 옷이 필요해. 그리고 미란이 다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원래부터. 다음 날 아침, 강남 테헤란로,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그중 한 건물 앞에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법무법인 로엔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다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 원래 회계 전공했잖아. 다은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법무법인 로엔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변호사들이 서류를 보고 있었죠. 강다은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서도연이었습니다. 어제 장 씨 집에 함께 갔던 그 변호사였죠. 네, 안녕하세요. 다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이 다은을 안쪽 책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놓여 있었죠. 여기가 다은 씨 자리예요. 다은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죠. 도연이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회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대학교에서 회계학과 나왔습니다. 그럼 이 일 잘 맞으실 거예요. 도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대경정밀이라는 회사 아시죠? 다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였죠. 이 회사 비자금 조성과 횡령 증거를 정리하는 일이에요. 도연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여기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세금 자료들이 있어요. 이걸 엑셀로 정리해서 흐름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은은 파일을 봤습니다. 숫자와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동시에 익숙했죠. 해볼게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다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도연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은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열었죠.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이 빨라졌죠. 숫자를 입력하고 수식을 넣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거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누구 명의로 돈이 움직였는지. 다은은 몰입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은 씨. 도연의 목소리에 다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벌써 다 하신 거예요?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시트가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 흐름, 비자금 규모까지 한눈에 보였죠. 와, 도연이 감탄했습니다. 로펌 직원들보다 훨씬 정확한데요? 도연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시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법정 자료로 바로 쓸 수 있겠는데요? 다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디 가도 환영받으실 거예요.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상 무시만 받았죠.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청소도 엉망, 돈도 못 벌면서. 하지만 지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다은은 모니터를 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료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죠.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다은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다은의 어깨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네, 좋아요.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여기 속할 수 있구나. 다은은 가방을 들고 도연을 따라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 빌라. 장씨 일가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은행 독촉장, 법원 통지서, 가압류 예정 통지서. 소파에 앉은 장기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영숙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울고 있었죠. 어떻게. 장준호는 스마트폰을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예요? 집도 빼앗긴다고요? 기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향해 소리쳤죠. 한성홀딩스 회장이 누군지 알아?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무시하던 그 사돈이야. 영숙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강미란, 그 시장 생선 장사하던 여자.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한성홀딩스 회장이었어. 우리가 놀렸던 그 여자가.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말이 돼, 안 돼. 내가 직접 봤어. 기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50층 회장실에 앉아서 날 내려다보더라고.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그 촌스러운 한복 입고 구석에서 밥만 먹던 여자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내 물건들. 영숙이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었죠. 명품 가방들이 선반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영숙은 가방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들이라도 팔아야 해. 선반에서 가방을 하나씩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쏟아냈죠. 이거 팔면 얼마 되잖아. 이걸로. 기훈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안 돼. 기훈이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압류 걸렸어. 들고 나가면 횡령이야. 뭐? 영숙이 기훈을 밀쳤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이미 늦었어.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재산 전부 묶였다고. 건드리면 우리 감옥 가.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끌어안고 울었죠. 내 가방들. 내가 모은 건데.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앞이었습니다. 강미란의 집이었죠. 대문 앞.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장기훈, 장영숙, 장준호. 비를 맞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회장님,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옆에서 영숙도 울며 소리쳤습니다. 사부인, 제발요. 준호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세 사람의 옷은 흠뻑 젖었죠. 무릎은 바닥에 눌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떨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직. 대문 옆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기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인터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미란의 목소리였죠.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사부인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우린 이미 남인데?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사부. 아니, 회장님.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거. 미란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직 반이반도 안 갚았어. 제발. 기훈이 애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비켜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내 딸이 너희 꼴 보기 싫어 토할 것 같다. 지직.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대로 굳어 있었죠. 집안 2층. 창가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다은이었습니다. 하얀 커튼 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있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 다은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 읽히지 않았죠. 미란이 다은 뒤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서서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음 약해지니? 미란이 낮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불쌍해. 다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뭐라고 저렇게 바닥까지 보일까 싶어서. 다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비 맞는 세 사람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솔직히 속이 시원해. 미라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죠. 다은은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하얀 커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쾅! 커튼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바깥 풍경이 완전히 가려졌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안, 다은과 미란이 서 있는 이곳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바깥의 지옥, 안의 평온,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다은은 커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몸을 돌렸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딸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죠. 다은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죠. 미란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창 안의 두 여성에게 그들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VIP실, 흰색 침대에 장기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죠. 회사도 날아갔고 집도 빼앗겼습니다.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죠. 병실 소파에는 장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여기, 이 기자. 영숙이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이 유튜버는 어때? 옆에 서 있던 장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숙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영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식장 CCTV 있잖아. 영숙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앞뒤 다 잘라서 내가 맞는 것처럼 편집하면 되지.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이대로 망하란 말이야? 영숙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했죠.
이 사람이다. 오기태. 영숙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삼류 인터넷 언론 기자였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명했죠. 이 사람한테 맡기면 돼. 다음 날 오후 병원 로비 카페 구석자리에 장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오기태였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지 기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기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비상금이에요.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영상 하나만 만들어줘요. 영숙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결혼식장 CCTV 영상이 있었죠. 이 영상 있잖아요. 영숙이 화면을 기태에게 보여줬습니다. 앞뒤 다 잘라서 편집해줘요.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벌 사돈딸이 시어머니 폭행한 걸로 만들어줘요. 기태가 영상을 봤습니다. 이거 원본은 다른 내용 아닌가요? 그게 중요해요? 영숙이 다이아 팔찌를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꽃뱀, 나는 불쌍한 시어머니. 편집 기술 좋다며? 기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아 팔찌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죠. 충격 단독. 한성홀딩스 회장 딸의 두 얼굴 시어머니 폭행 후 재산 강탈.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죠. 다은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장면. 영숙이 놀라 접시를 떨어뜨리는 장면.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영숙. 앞뒤 맥락은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마치 다은이 먼저 폭행을 한 것처럼 보였죠. 댓글창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갑질 역겹다. 시어머니 폭행 며느리 실형가야. 한성홀딩스 불매 운동해야 함. 재벌들은 다 저 모양. 악플이 폭주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죠. 강미란의 집. 거실 소파에 다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화면에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악플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죠. 다은이 스마트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스마트폰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죠. 다은은 소파에 몸을 던지고 오열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미란이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다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요. 내가 폭행했대요. 내가 나쁜 사람이래요.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소파 밑에 밀어 넣었죠. 다시 다은을 안았습니다. 하은. 아니, 다은아. 미란이 딸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넌 피해자야.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괴물은 저쪽이지. 미란이 다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믿지?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저도 끝에는 이겨. 미란이 다은을 꽉 안았습니다. 저 혓바닥들 내가 다 뽑아버릴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다은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어머니 폭행 사실입니까? 재산 강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유튜버들도 섞여 있었죠. 집 앞에 때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은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라는 다은을 안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실 커튼을 확 닫았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 실장.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 미란이 창밖을 봤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대문 앞 기자들이 보였죠. 개미 한 마리도 집 앞에 못 서게 싹 정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도연이었죠. 도연 변호사.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식장 원본 CCTV 풀 영상 준비해. 미란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장영숙 쪽에서 기자 매수한 계좌네요. 미란이 멈춰섰습니다. 음성 파일, 폭행 피해자 진술서까지 다 준비해.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일 그 인터뷰 생방송. 미란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접수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란은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다은을 다시 안았죠. 괜찮아, 다은아. 미란이 다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밴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내렸죠. 여기 사유지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촬영 중단하시고 즉시 떠나세요. 기자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단호했죠. 결국 기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창문 커튼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경호원들이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미라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다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다은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미라는 다은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죠. 이제 자.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병원 로비. 생방송 인터뷰 세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조명, 카메라, 마이크. 로비 한쪽이 스튜디오로 변해 있었죠. 중앙에는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영숙이 앉아 있었죠.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팔에는 깁스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친 건 없었지만 피해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옆에는 장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머니 휠체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였죠. 자, 곧 생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소리쳤습니다. 5, 4, 3, 2, 1.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죠. 진행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성홀딩스 회장 딸의 시어머니 폭행 사건,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카메라가 영숙을 비췄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장영숙 씨 힘드시겠지만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인공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영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다 해줬어요. 집도 마련해주고 드레스도 사주고.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근데 재벌 사돈 딸이란 사람이.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를 개 패듯이 패고 재산까지 뺏어갔어요. 영숙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엄마, 괜찮아요. 카메라가 준호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효자의 모습이었죠. 시청자들은 또 속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죠. 됐어. 이제 여론은 내 편이야. 진행자가 다음 질문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직. 뒤쪽 대형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스태프들이 모니터를 돌아봤죠.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장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스태프가 당황했습니다. 누가 틀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결혼식장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편집되지 않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화면 속 다은이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드레스 자락이 의자에 걸려 비틀거리는 모습, 실수로 영숙의 한복 끝을 밟는 모습, 그리고 가난한 이 손 안 치워? 영숙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영숙이 다은의 손을 거칠게 쳐냈죠. 영숙이 다은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 다은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이게 얼마짜리 한복인데. 영숙이 다은의 드레스를 잡아 찢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집도 마련해줬는데 좀 참자. 준호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장면. 바닥에 쓰러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는 장면. 그리고 하객들의 휴대폰을 빼앗는 경호원들. 협박하는 장기훈의 모습.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준호도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죠.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 아니, 그년을 꽃뱀으로 만들어줘요. 영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내가 맞은 것처럼 잘 편집 좀 해줘요. 사회에서 매장되게 해줘요. 음성이 끝났습니다. 로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맨, 스태프,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진행자도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잠시의 침묵 후 진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음성, 이게 사건의 진실인 듯합니다. 진행자가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장영숙 씨, 해명하시겠습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린 채 떨고 있었죠. 저 건 조작이에요. 조작?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도착했죠.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중년 여성, 강미란이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서도연, 뒤로는 경호원들이 줄지어 따라왔죠.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도연에게 몰려들었죠. 도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장기훈 전 사장의 수백억대 횡령, 비자금 증거입니다. 도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영숙 씨의 상습 폭행 피해자 12명의 진술서입니다. 도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여론 조작 계좌 내역입니다. 도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그 순간 병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5대가 도착했죠.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영숙 씨, 경찰이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장준호 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다른 경찰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준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의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VIP실에 있는 장기훈 씨도 체포합니다. 경찰 일부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혐의였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었죠. 도연이 미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미라는 몸을 돌렸습니다. 병원을 나가려 했죠. 그때 한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라는 멈춰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죠. 기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은 피해자입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갔죠. 경호원들이 따라갔습니다. 검은 세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었죠. 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빠져나갔죠. 6개월 후 재래시장 생선 코너 한 여성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내장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장영숙이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생선을 잡고 칼질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선 가게 위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홀딩스 산하 다은재단 출범 소식입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강다은이 나왔습니다. 옆에는 강미란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다은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력 사업으로 영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생선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생선에 눈물 떨어지는데요?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질투와 후회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공사장, 한여름 떼약볕 아래였습니다. 한 남자가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장준호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 장준호. 젊은 작업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반말을 했죠. 벽돌 좀 빨리 날라.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벽돌을 또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 준호는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인부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떠들었습니다. 야, 이거 봐. 다은재단 출범했대. 그 며느리 폭행한다고 뉴스 나온 시어머니 있잖아. 그 며느리 아니야?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피해자였대. 시어머니가 폭행한 거였어. 헐, 진짜? 전 남편은 뭐 했대? 아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한테만 화냈대. 완전 쓰레기였지. 복을 발로 찼네. 재벌 회장 딸이었는데. 준호는 컵라면을 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죠. 뒤돌아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도소, 독방,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장기훈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횡령, 배임으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없이. 회장님,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가족 면회 신청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창이 펼쳐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울 야경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두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미란과 강다은이었습니다. 둘 앞에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죠. 옆에는 다은재단 출범 축하라는 작은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겠지? 다은이 미란을 봤습니다. 나 이제는 과거 생각 안 하고 살아보고 싶어. 미란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다은 쪽으로 살짝 기울였죠. 끝났지. 미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그쪽이 다 가져갔어. 미란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린 우리 둘목만큼 마음 편하게 잘 살면 돼.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벌써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야. 내 딸이고.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란이 잔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자, 건배하자. 다은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죠. 챙.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반짝였고 63빌딩 창밖 서울 야경의 불빛이 부서져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청량했죠. 잠시 후 변호사 서도연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이사장님, 도연이 다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다은 씨. 도연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다은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다은이 미란을 한번 봤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다은이 다시 도연을 봤습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도연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미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샴페인 잔을 들어 창밖 서울 야경을 향해 천천히 들어 올렸죠. 혼잣말처럼 건배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꽃길만 걷자. 미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은과 도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잔이 함께 부딪혔죠. 창가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는 세 사람. 그 뒤로 펼쳐진 서울 야경.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죠. 63빌딩 스카이라운지의 따뜻한 조명. 웃음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카메라는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 전체가 보였죠. 한강을 따라 이어진 다리들. 강변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63빌딩 최상층. 작은 불빛 하나.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사람들. 과거의 지옥을 벗어나 미래로 걸어가는 사람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한강의 불빛만 남았죠. 반짝이고 흘러가고 계속되는 불빛.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복수는 완성됐고, 진실은 승리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